자, 9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수요, 자, 올해 중요합니다. 작년에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잖아요.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면 그림으로도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이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자, 가격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이전보다 더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뭐다? 수요의 증가.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의 증가를 묻는 내용이죠. 이 수요의 증가. 이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가격은 뭐다? 불변. 자,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은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항상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요 작년에도 수요에 뭐를 출제했어요? 변화 요인이 나왔죠. 작년 시험에도 수요 변화 요인 나오고 또 개념을 묻는 내용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자, 자, 거기 9번 문제 아파트의 동그라미. 항상 이런 건 아파트 딱 동그라미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요. 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항상 여러분은 수의 법칙을 꼭 명심해야겠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뭐죠? 싸니까 주택 수요량은 증가시켜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 수요량이 증가하면은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대체 관계는 아파트는 어떻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싼 주택 수요량을 늘면서 비싼 아파트 소비는 줄이는 거죠.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거 있죠? 주택과 아파트는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제예요. 대체일 때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해. 항상 그걸 염두에 둬요. 그래서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은 뭘로? 수요의 화살표 변동은 반대.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뭐다? 감소합니다. 1번 아파트 수요는 감소. 자, 2번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하락한다. 자, 예를 들게요. 자, 보완 관계에 있는 커피는 어떻게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보완제인, 예를 들게요.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뭐 한다? 지금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럼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또 수의 법칙에 의해서 커피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해요. 그럼 증가하면은 또 보완 관계,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뭐 한다? 증가죠. 커피와 프림은 또 무슨 관계? 보완제. 그러면은 요거는 뭐다? 프림과 커피는 수요를 보세요. 수요를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변해. 그래서 보완제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만은 대체제는 이렇게 뭘로? 수요는 반대로 변동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네요. 여러분, 화살표 변동 방향. 그래서 2번 정답인데,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보완제의 수요는 뭔다?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정답.
3번 건축 원자재 가격은 건축비입니다. 건축 비용이 하락을 하면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 건축비가 싸니까 공급은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입니다. 3번은 공급의 증가. 건축비는 수요와 관련 없어요. 공급과 관련 있지. 건축비는 공급과 관련이 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여기 들어가요.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거든요. 자, 해당되는 지금 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입니다. 해당 상품의 뭐가 변하는 거? 가격이 변하죠. 자,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어디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요, 요 상이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작년 시험에도 이 수요량의 변화 구분하는지 또 출제했습니다. 이 가격이 변하면은 이 상이 꼭 나오죠. 그때 상이 뜨면은 수요 뭐다? 량의 변화. 만약에 상이 문제에서 없으면 수요의 변화예요. 예? 상이 있나 없나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나왔죠. 4번 지문에. 자, 그럼 아파트 가격이 뭐 했다? 지금 하락을 했다. 자, 요 A점에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B점으로 이동해.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예, 수요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4번은요. 수요량의 변화. 4번은.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4번은 수요량의 변화. 5번 대출금리가 오르죠. 자, 여러분 주택, 담보, 대출금리가 오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 이자 비용 부담은 뭐가 돼? 높아지죠. 높아지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서 수요도 뭐한다? 감소한다. 예, 수요가 감소합니다. 5번. 정답은 2번. 우리 시험 문제는요, 작년에도 어디서 물었어요? 작년 시험에 어디서? 여기서 정답 물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대체제에서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출제원들은. 보완제 싫어해요. 출제원들은 대체제 좋아하지. 자, 10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선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인데, 자, 여러분 올해 시험도 1번 지문 상당히 이런 유형의 지문 올해도 출제합니다. 올해 반드시 출제를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은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죠? 탄력적. 자,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이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은 비탄력적인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고 거래량 증가폭은 작아요. 예? 그런데 탄력적인 가격 변화에 민감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락폭은 작고 또 어떻게 돼요? 거래량 증가폭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큽니다. 요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자, 비탄력적, 탄력적은 요거 반대입니다. 비탄력적 하나 암기해두면 탄력적은 반대. 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변화폭, 가격이 뭐 상승폭, 가격 하락폭 관계없어. 뭐다? 더 크다. 더 크다. 자, 거래량 변화폭은. 자, 거래량의 변화폭은 여기 뭐다? 덜 우리가 증가한다.
덜 변한다. 덜 변. 덜, 더. 요것만 알면은 뭐를 하면 돼? 탄력적은 요거 반대로 가면 돼. 자, 그러면은 거기에 1번 보시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면 거래량은 뭐다? 더 증가한다. 거래량은 뭐다? 더 증가한다. 덜이 아니라 더 증가한다. 1번 정답. 자, 2번.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뭐죠?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탄력적.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적.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완만해요. 완만한데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니다. 가격과 수요량 곱한. 그럼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수요량이 반응하니까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이야. 그럼 이 면적은 빚금치 면적보다 작거든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는 기업의 총수입을 뭐 한다? 감소해. 그래서 2번 맨 끝에 감소한다. 맞는 지문. 3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을 한다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수익 가격 탄력성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 밑줄. 이게 뭐죠?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이전보다 뭐가 돼요? 수요 이동이 쉽죠? 수요 이동이 쉬우니까 탄력적이 돼요. 더 커진다는 탄력적.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죠?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자, 수직선입니다. 자, 수직선 형태가 주어졌을 때 공급이 고정됐는데 수요가 뭐 한다면? 감소한다. 자, 수요 곡선이 주어진 이렇게 균형인데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점에서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요거죠. 수직선이 나온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공급이 고정이 되든 하여튼 수요가 고정되든 하여튼 수직선이 나오면은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수직선이 나오면은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 수직선이 나오면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서 5번에 수익 가격 탄력성이 2번은 뭐인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2번은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는 뭐죠? 수평선.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우선 나와 있는데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우선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은 수평선이 나오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또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수직선이 나오면 그럼 수요 공급 관계없어. 하여튼 수직선이 나오면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평선이 나오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꼭 두 개는 기억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1번 정답. 자, 11번 문제. 자, 소득이 10% 증가했더니 수요량이 어떻게 돼?
1% 증가했다. 자, 수의 소득 탄력성에서 분모는 자극을 주는 소득이라면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다? 수요량. 그래서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문제인데, 자, 소득이 몇 프로? 10% 증가를 하였더니 오피스텔 수요량은 1% 증가했다. 자, 화살표의 변동을 항상 보세요. 화살표의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하여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그럼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우리 경제 경영에서 플러스죠. 10분의 1이니까 얼마? 플러스 0.1. 수의소득 탄력성은 플러스 0.1인데 0보다 크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재. 2번 정답. 그럼 소득이 나오면요, 정상재 열등재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 나오면 대체재 보완재에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2번 정답입니다. 자, 12번. 작년에 이런 유형의 문제 출제했었죠. 자, 어떤 지역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이다. 자, 아파트 분모는 뭐죠?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다. 지금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다? 2가 주어졌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죠? 0.5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이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5% 뭐 했다? 하락.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하고, 또 소득은 몇 프로 증가? 6% 증가했다. 소득은 6% 증가를 했는데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아파트는 정상재. 정상재일 때는 어떻게 돼?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뭐? 증가하는 상품. 정상재. 그럼 첫 번째에서 얼마가 나온다?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죠? 5, 2, 10. 10% 뭐 한다? 10% 수요량은 뭐예요? 증가를 한다. 자,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6%에 0.5를 곱해주니까 얼마? 3%인데 3% 뭐 한다? 또 증가한다. 3% 또 증가한다.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의 아파트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은 얼마? 요 두 개. 10% 증가하고 여기 3% 증가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수요량은 결론적으로 몇 프로? 13% 증가한다. 여기서 10% 증가, 여기 3% 증가하니까 합치면 13% 증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 작년에 출제했어요. 작년은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출제했고 28회 시험에는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출제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가격 아니면 교차 묶어서 출제하든지 아니면 가격, 소득, 교차 세 개를 묶어서 출제하든지 뭐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 수식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을 필요 없잖아요. 숫자만 빨리 이렇게 숫자만 딱딱 들어가서 계산하면 되지. 왜 공식은 머릿속에 다 암기된 상태에서.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다 적어드리는 겁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 자재의 가격은 건축비입니다. 자, 건축 자재인 철근 시멘트의 가격은 건축비인데 건축비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1번 정답.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 뭐죠? 지역 지구제라든지 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허가 이런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신규 건설이 침체될 수 있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3번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은 일반 경기 조절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반 경기도 어떻게 돼요? 고용률도 떨어지면서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보면은. 자, 네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제도. 여러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어디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신용보증을 통해서 어떻게 돼?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주택 구입이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니츠죠. 니츠에 임대주택 사업에 니츠 자금을 투자하도록 허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 공급 확대에 어떻게 돼요? 기여할 수 있죠. 주택시장에 자금이 더 많이 유입이 되니까 주택 건설업체의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14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의 동그라미. 여러분 하락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을 하려면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아니면 균형 상태에서 뭐가 증가하면 공급이 더 이전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을 해요.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시장의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한다. 시장의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수요 면에서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 면에서 대체재인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요. 어떻게 돼요? 빌라는 어떻게 돼? 수요량은 감소하죠.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대체 관계는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를 우선 하니까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합니다. 또 말로 설명하니까 또 그런가? 대체재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은 빌라 수요 법칙에 따라서 빌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해. 이건 수요 법칙. 이 두 개는. 그러면 대체 관계는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싸니까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이렇게 대체일 땐 여기 반대. 빌라 아파트 수요가 반대. 그러면 요까지 설명한 것마다 요까지 두 관계 묻는 건 수요의 변화 설명. 그럼 이게 원인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원인, 결과. 아파트 가격은 뭐 한다? 상승. 요건 원인, 뒤에는 뭐다? 결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1번 상승합니다. 2번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어떻게 돼요? 공원이 들어선다. 개선하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 상승.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비가 절감돼.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해요. 공급은 증가하니까 가격 하락. 3번 정답이죠. 4번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를 하면은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해요. 아파트가 뭐라고 해놨어요? 정상제니까 수요가 증가.
지역 내 어떤 지역 안에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 그 지역의 아파트 수요도 뭐다? 증가해서 가격 뭐한다? 상승. 3번 정답.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시장에서 균형 이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여러분 균형의 이동이죠. 수요 공급. 여러분 1번 지문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지문이에요. 1번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하는 경우. 요걸 계속 출제했는데, 자, 여러분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수요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면 거래량도 많아지고요, 공급도 증가도 거래량 많아지거든요. 그럼 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은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해요. 반드시. 네. 반드시 균형 거래량은 증가는 반드시 해.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은 뭐 한다? 오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해. 이게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폭이 중요해. 수요의 증가 폭, 공급의 증가 폭이 중요해. 이 폭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 그 지문을 작년에 출제합니다. 자, 1번 정답. 감소가 아니라 뭐? 증가.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합니다. 자, 주택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 없죠.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뭐다? 항상 감소하죠. 그냥 증가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주택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면요, 균형 거래량은 항상 감소해. 항상 감소하니까 증가할 수 없죠. 자, 3번. 주택의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할 것이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하니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뭐다? 상승해. 항상 반드시 균형 가격은 항상 오릅니다. 이 3번이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증가도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의 감소도 가격이 상승하니까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는데, 증가가 공급의 감소 폭보다 크면 어떻게 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어떻게 돼? 균형 거래량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면은 균형 거래량은 항상 감소하죠.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잖아요. 자, 4번 맞고, 5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면은 어떻게 돼?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는데 어떻게 돼?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5번 이런 건 그림 그려보면 이런 의미거든요. 5번 지문은요, 수요와 공급이 주어진 상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 예? 그러면은 수요도 뭐 한다? 증가를 한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해도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렇게 둘 다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거든요. 여기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렇게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인데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왜? 증가폭이 같으면 변하지 않아. 근데 수요 증가폭이 더 크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면 가격은 하락하고, 그래요. 이 폭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은. 그것을 염두에 둬서 4번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정답입니다. 자, 1번 지문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다. 자, 16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이렇게 여러분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은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가격은 불변.
1번 맞죠? 2번 공급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 나오면 뭐다? 균형 거래량은 또 변하지 않는다.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1, 2번은 요거 알면 되잖아. 요거 두 개. 1, 2번 지문은. 자, 3번으로 갑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자, 요 그림 하나 또 그려볼까요?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자, 탄력적일 때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죠. 자, 여러분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수요가 뭔다?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비탄력적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해요. 뭐보다? 탄력적보다 많이 상승하고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니까 거래량은 뭐다? 많이 증가하고 비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약간 증가.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더 상승한다. 맞죠? 4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탈수. 2번은 뭐다? 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량은 덜이 아니라 뭐? 더 증가한다. 4번 정답. 4번 덜이 아니라 더. 4번. 5번은 요거네요. 5번은 요거.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뭐다?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죠? 더 크게 하락한다. 더. 맞는 질문. 자, 여러분이 항상 요거 두 가지 지금 3, 4, 5번 요 두 지문 설명인데 그래서 이 지문 잘 봐두셔야 돼요. 예, 올해도 정답 지문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 시험에도 정답으로 물었잖아요. 항상 잘 공부해둬야 됩니다. 올해 중요합니다. 자, 17번. 그럼 그림 못 그려도 돼요.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요 말. 17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 부문별 경기 변동에 가중평균,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치를 부여해요. 여러분 서울, 저 완도 가중치가 다르죠? 서울이 높여야지.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 아닙니다. 1번 맞고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의 형상.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뒤지는 시간차입니다. 이러한 타성의 형상으로 인해서 경기의 회복은 뭐다? 느리게 나타나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맞는 질문. 부동산 경기가 상향시장이라면 부동산 중개 활동 시에 자, 여러분이 경기 추세선에서 아까 회복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이 돼요. 여기 후퇴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회복은 느리게 진행이 돼요. 여기 회복과 상향은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 후퇴와 하향은 가격이 하락을 하는 무슨 국면? 수축 국면이야. 그러면 상향시장, 회복시장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3번 정답. 자, 4번. 부동산 경기가 뭐라면 하향 시장이라면은 직전 후퇴 국면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사례 보면 위에 있으니까 뭐다? 상한선 밑줄 여기 포인트죠.
자,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는 불경기일 때는 그 저점이 매우 깊고, 예? 호경기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정점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돼? 변동의 진폭이 일반 경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거미집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 거미집 이론에서의 공급 물량. 자, 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장?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에서 먼저 도입된 것은 어디에 도입됐다? 건축물 시장에 도입이 된 거죠. 이 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이 말은 뭐가 발생했다는 거죠? 공급에 뭐가 있다는 거?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에 항상 시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차. 그래서 특정 시장의 무슨 상태? 특정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는 불균형 상태가 무슨 상태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균형 상태로 뭐 해야 된다? 조정되어 가는 과정.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뭘로?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인데, 자, 2019년도의 수요량은 올해 2019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2019년도의 공급량은 2018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미집일에서 공급 물량은 뭐에서? 전기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2번 정답. 금기의 공급량은 어디? 공급 물량은 전기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2번 정답.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아까 우리 토지 특성에 배울 때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가 어렵잖아요. 비표준화로 인해서 또 대체의 가능성이 낮죠. 대체의 가능성이 낮고요. 또 비표준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게 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2번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 등으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자, 여러분이 위치는 우선 고정되는 상태에서 또 부증성 등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기가 어렵다. 공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잖아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어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킨다.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킨다. 자, 시험에 출제 많이 하는 지문이에요. 2번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는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죠. 자, 여러분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은 부증성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공간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이 있어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원이 어떤 요인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자, 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 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분화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분화되면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체하기가 쉽죠. 왜 쉬울까요? 동질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 상품의 동질성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하면 뭐다? 커진다. 커진다. 커지니까 뭐야? 탄력성도 이전보다 더 커지죠. 작아진다가 아니라 더 커진다. 부동산 시장의 비공개성. 여러분, 개별성. 자, 여러분,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우리는 거래에 뭐가 나와요? 비공개. 여러분,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비공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 5번 맞는 질문. 4번 정답이죠. 원래도요, 시장의 특성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물을 때 앞에 수요 토지 특성이 있죠. 토지 특성과 시장의 특성 연결한 지문들이 많이 구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늘 얘기하죠. 시장의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특성도 들어오고 부동산 수요 공급 있죠. 수요 공급에서 시장에서 가격 결정되잖아요. 균형 가격 이론이 또 같이 들어와요. 시험 문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통합 출제를 합니다. 자, 20번 문제. 부동산 정보와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가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인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지금 그림에서처럼 요 안에 포함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요것은 요 안에 포함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는 질문.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보의 가치,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정보의 가치와 뭐가 같다? 정보 비용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어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정보의 가치, 정보 획득 비용 1억 원 같다면 초과이윤 자체가 없어요. 초과이윤 자체가 없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 하면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초과이윤이 없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초과이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대 시장에서 과소평가,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몇 번? 2번 설명. 3번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여 초과의 이윤을 획득한다. 여러분, 초과의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가 비공개돼요.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보가 비공개되어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3번 맞고 4번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자, 여러분 요 시장이 뭐죠? 요 빗금친 부분은 우리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 자, 이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뭐가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시험에요.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거든요. 근데 거기 B가 들어갔어. B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4번 정답. 할당 비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B가 들어가서 틀린 질문. 5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할당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건 또 뭐죠? 5번 지문에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우리 국어 실력을 어떻게 보느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문과 같다 이게.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집재성 점포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이 이 공간, 경쟁 점포들 간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원리가 공간 균배의 원리인데,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또 뭐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 4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이때 집재성 점포는요, 배후지에 중심부에 입지를 하지 않아도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한 곳에 집재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대표적으로 뭐죠? 은행, 보험, 증권,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번 정답이죠. 2번 도매점, 백화점은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 유리한 점포, 집심성 점포입니다. 2번은 집심성 점포고요. 자, 여러분 이윤이 낮은 상당히 작은 점포예요.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 요거 3번이야. 종묘점, 어구점, 농기구점, 비료상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4번은 뭐죠?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매 점포들은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산재성 점포는 잡화점, 어물점, 예? 그리고 색탁소, 이런 것은 산재성 점포. 색탁소 5번에 이건 산재성 점포. 대형 서점, 예? 고급 음식점, 고급 귀금속점, 이것은 집심성 점포.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22번 문제.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